자꾸 이제 연애 얘기, 뭐 결혼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또 그리고 조회수도 잘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그래서 이번에는 질투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질투. 질투는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 때는 7거지 악, 7개 큰 안 좋은 것. 근데 이제 그것도 여자분들한테 해당되는 그것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질투라는 감정이 왜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혼자 무인도에 떨어져서 뭐 캐스트웨이라는 그 영화 한번 보세요. 보시면 질투라는 게 안 생겨요. 생길 수가 없지. 나밖에 없는데. 거기에 무슨 뭐 공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얼굴 그려놓고 뭐 혼자 외로워서 막 그러지만 그 공하고의 질투 이런 건 안 벌어집니다. 왜 질투가 벌어지냐면 나와 비슷한 또는 나와 같이 동시대를 살고 있는 또는 내가 이미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상대적인 박탈감 또는 상대적인 자존감의 하락을 느끼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안 생기죠. 자, 그래서 왜 옛날보다 지금 현재 질투가 훨씬 많냐라고 하면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신문이라고 해도 내용에 보면 뭐가 없어요. 뭐 경주 최씨 부자? 뭐 이거 신문에 한 번 날까 말까고. 저 뭐 어디 골짜기에 누가 잘 먹고 잘 사는지, 뭐 누가 부자가 됐는지, 뭐 행제를 했는지, 뭐 이런 건 알 수가 없어요. 뭐 장원급제 정도는 나오겠지. 하지만 그 밑에 수많은 합격한 잘 나가는 사람들 뭐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왜? 정보가 그만큼 소통이 안 됐었습니다. 당장 지금 우리가 이메일이라는 거를 되게 편하게 쓰고 있지만 이메일 이전에는 전부 편지 썼어요. 정말로. 그 다음에 전신원이라고 해서 뚜뚜뚜뚜뚜 이런 거 보내고 이렇게 사는데 무슨 정보가 막 유통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내가 모르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만 해도 그 미국이나 뭐 유럽의 뭐 부자들 뭐 막 왕들 막 뭐 많다고 누가 들어요? 그거 듣는 사람들이나 듣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고 옆 동네에 뭐 누구 뭐 어디가 뭐 장가나 갔다더라 이런 소식이나 하나 들을까 말까 뭐 없어요.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내가 먹고 사는 거. 자, 오늘 하루 날이 너무 좋아. 농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잘 지었어. 어제 누구랑 이제 탁배기 하나 먹었는데 속도 괜찮아. 다 좋네. 오늘 그럼 오후에 더운데 천엽이나 한번 가가지고 물고기나 잡을까? 이러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질투가 발생 안 해요. 근데 이제 조선시대 때 얘기했던 그 칠거지악의 대표적인 게 질투인 이유는 뭐냐면 남자들은 질투를 안 했냐? 질투를 많이 했는데 질투를 하면 그냥 칼 들고 죽여요. 그때는 싸우는 거야. 결투 뭐 이런 거 빵! 끝나는 거지. 근데 여자분들은 그렇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이제 중상모략 뭐 부적 쓰고 뭐 이렇게 인형 막 찔러가지고 막 어디 판고 이런 거 조선시대 그 왕조실록에 보면 많이 나와요.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뭐 옛날 장희빈이 어땠다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텔레비에서. 그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걸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뭔가 이제 질투는 나고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방법을 이상한 방식을 쓰니까 그게 이제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질투를 안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오늘 하루 내가 사는 거에 잘 집중을 하면 됩니다. 내가 오늘 맛있는 거 먹고요. 내가 오늘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좋은 데 가서 잘 지내면 되고요. 내가 오늘 많이 웃으면 돼요. 자, 내가 오늘 여기서 지금 이거 저는 찍고 있지만 지금도 앨런 머스크랑 제프 베조스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한 10분 안에 한 몇십억씩 벌어요. 내가 왜 그걸 알고 있죠? 뉴스를 보고 뭐 맨날 뭐 올라오는 거 보니까 아는 거예요. 모르면 그 사람들이 10억을 벌든 1억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정보가 자꾸 들어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하게 되죠. 특히나 우리가 이제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핀트레스트 등등등등을 다 보면 전부 좋은 것만 올라옵니다. 맛집 가서 찍은 거, 좋은 데 여행 가서 찍은 거. 뭐 요즘 제가 이제 순례길 가려고 막 그 찾아보면 순례길도 막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막 올리고 막 해요. 뭐 다리에 물집이 났어요, 어쨌어요. 근데 난 그 사람이 부러워요. 왜? 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난 지금 노가다를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자꾸 비교를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자꾸 눈에 띄잖아요. 그러면 그걸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눈에 안 띄게 해라. 이건 잘못된 방식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예. 뭐 저는 좀 솔직히 얘기하면 요새 지하철이나 버스 또는 공공장소에 그 핸드폰 차단하는 그 기계가 있습니다. 네, 그걸 달아서 아예 거기는 핸드폰을 못하게 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좀 더 사고도 좀 덜 나고 책도 좀 많이 보고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지만 제가 이거를 입법을 한다라고 뭐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고 해보면 엄청난 반발과 엄청난 욕을 먹고 몰락할 것 같아서 뭐 넘어가는데 자 그래서 이걸 차단하자고 저는 주장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집중을 해서 거기서 뭔가를 더 재밌고 즐거운 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걸 좀 덜 하게 되고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런 거 막 좋아서 찍잖아요. 찍고 뭐 이렇게 방송하고 있을 때 저는 SNS 못 해요. 그럼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정보들이 있겠죠? 뭐 이재용 회장이 뭐 어디 가가지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있든지 아니면 뭐 인플루언서들이 어디 가서 막 룰랄라 하면서 막 찍고 있겠죠? 하지만 전 몰라요. 모르면 질투란 감정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내가 보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라서. 그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에는 잘 없는 유일한 희한한 속담이 하나가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예. 외국에는 잘 없습니다. 외국에는 항상 그 뭐 이기주의? 뭐 이건 아닌데 나 자신이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서 그런 뭐 사촌이 땅을 사든지 사촌이 집을 사든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예. 괜찮나? 뿅뿅 거리는데? 자, 하여튼 그래서 그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외국에는 그런 속담이 잘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뭐랄까 체면 이런 거를 되게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왜?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꾸 뭐 누구는 따지더라고. 자꾸 을목의 나라가 아니고 뭐 우리나라는 뭐 딴 나라다 뭐 간목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목의 나라인 건 확실한 이유 중에 하나가 목은 어쨌거나 내가 우뚝 서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두드러져야지 만족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게 이제 중국이나 중국의 토의 나라나 일본의 화의 나라와는 다릅니다. 일본은 내가 더 화려해야 돼요. 두드러진다고 하더라도 화려해야 돼요. 더 스포트라이트 받아야 되고 더 뭔가 내가 전문가여야 되고 더 내가 뭔가 완전 히키코모리 이런 쪽으로 가야지 인정받는 나라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거의 왕따 당합니다. 튀는 놈은 싫어해요. 하지만 고만고만한 놈 중에 내가 제일 잘나야 돼요. 야, 이게 우리나라의 기본 속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런 질투나 이런 감정들에 많이 휘둘리게 되는데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삶에. 그래서 특히 또 연애할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남자는 기본적으로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돌아갑니다. 본능적으로. 제가 나보다 더 이뻐서 얘가 돌아가나? 아니에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눈이. 그걸 자꾸 비교를 해서 질투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김태희랑 결혼한 B가 제일 뭐 승자예요? 위너인가? 그게 어딨어요. 그런 건 없어요. 다 각자의 눈에 맞는 또 다 각자가 좋아하는 스타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당연히 텔레비나 여러 가지 매체 또는 드라마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되게 미인이라고 생각하는 상들이 어느 정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상을 벗어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못생겼다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나하고 맞는 짝을 못 찾은 거죠. 특히 아까 이제 찍은 것 중에 하나가 그 나랑 같은 일주 만나면 별로 안 좋다고 한 것처럼 남녀를 이제 명리학적으로 보면 요철이라는 한자가 있어요. 요는 튀어나온 거고요.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거. 철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 아기가 딱 맞는 사람을 찾는 게 대단히 어렵죠. 어렵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51만 8,400분의 1 곱하기 51만 8,400분의 1의 확률이라서 여러분 로또 사지 마시고요. 그분 찾는 노력을 훨씬 많이 하세요. 예. 그 찾으면 로또 연속으로 제가 얘기했죠. 100분 맞는 것보다 훨씬 좋은 낮은 확률이에요. 그래서 그 노력을 하는 게 훨씬 좋다. 그런데 그러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주변 사람들 만나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놈이 그놈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뭔가 새로운데 또는 새로운 뭔가 시도 안 되면 길 가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번호라도 따보세요. 주면 땡큐잖아요. 안 주면 본전이고 뭐 창피해서 쪽팔려서 우리나라는 그거 되게 따지죠. 체면 따지니까. 근데 그러면 변화가 안 생겨요. 그래서 질투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보이면 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내가 하는 거.
뭐 밥을 하나 지금 뭐 해 먹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맛있게 내가 먹을 수 있게 어떤 세팅 어떻게 할까 이런 거에 집중하면 SNS 덜 하게 되고요. 질투 덜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때 맛있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찍어서 올리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질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SNS나 이런 때의 문제가 뭐냐면 좋은 것만 보여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잠자야 되죠. 밥 먹어야 되죠. 싸야 되죠. 그 외에도 이동하려면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또는 뭐 비행기 타고 이런 물리적인 뭔가 또 생물학적인 법칙을 벗어나는 행위를 안 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SNS나 기타 여러 가지 매체들에서는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예를 들어 재벌집 막내 아들 그 드라마 보세요. 재벌집 막내 아들은 똥 싸거나 오줌 싸는 모습이 하나도 안 나와요.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에는. 뭐 장면적으로 잠깐 나올까?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루에 오줌 똥 몇 번 싸는지 한번 세보세요. 얼마나 많이 싸는지, 그 시간 얼마나 쓰는지. 자, 그거, 그 다음에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다 빼고 나면 24시간 중에 과연 내가 SNS에 올릴 만한 걸 찍을 시간 몇 시간 되는지. 근데 그걸 그 사람들은 인플루언서들을 활용을 해서 올리고 그걸 통해서 뭔가 이득을 얻는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안 하고 질투하면서 시간 보내고 그냥 나머지 생물학적 물리적 활동만 죽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물리학적 생물학적 활동을 할 때 나를 위해서 좀 더 신경 쓰고 질투는 빼고 그거에 더 집중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렉 퍼거슨의 명언이 떠오르네요. SNS는 쓰레기. 그럼요. 이쁜 쓰레기. 왜냐면 다들 이쁘게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쁘게 화장해서 나오려면 열심히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한 다음에 뽀샤시한 얼굴에 화장까지 해야 돼요. 그 시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이쁜 쓰레기예요. 이쁜 쓰레기. 거기에 뭔가 근데 하나 장점은 있습니다. 과거보다 지금 현재의 부가 이렇게 증폭되고 요새 강원 선생님은 뭐 요즘은 식상의 시대라고 또 얘기도 하시는데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관점이라서 저는 이제 요즘을 재성의 시대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질적인 풍요가 많아진 이유가 그런 재성적인 활동이 되게 활발하게 될 수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라고요. 항상 재성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예요. 그 네트워크라는 게 이런 이메일 또는 우리 잡수 형님이 만들어준 이 스마트폰이라는 뭔가 매체가 없었으면 그런 네트워크의 확장이 되게 느렸을 거예요. 편지 쓰고 뭐 이래가지고 얼마나 네트워크가 자 외교라는 게 왜 지금 아직도 남아있냐면 생각해보세요. 이메일 보내면 돼요. 근데 옛날에 이메일이 없잖아요. 그럼 나라 대 나라 되게 큰일 뭔가 중요한 거 얘기해야 되는데 얘한테 뭐 전화를 안 돼요. 그래서 보러 가고 격식에 맞춰서 뭔가에 이렇게 서로 우리 저가 아니지 이런 걸 확인하는 검증하는 시간을 거치고 마지막에 정상회담 뭐 이런 거 하는 구조가 짜여져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걸 되게 쉽게 할 수 있게 바뀌어 있잖아요. 있는 거는 재성을 증폭시키는데 되게 큰 효과를 낸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쓰레기지만 어쨌거나 재물을 늘려주는데 도움 줬으니까 그건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재성들을 잘 쓸 수 있는 일주들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재성 관련된 그러니까 편제격, 정제격, 그러니까 밑에 지지에 이제 재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한 감각적인 캐치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재성의 시대라고 하는 이유 자체가 이제 그런 밑에 재성을 가진 사람들이 활동을 하기가 좋은 환경이 돼 있는 거죠. 옛날로 치면 이 새끼 오지랖 졸라 넓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지랖 넓은 게 꼭 좋냐? 그건 아닌데 요즘 시대에는 그게 돈으로도 연결이 잘 되고 뭔가 내가 다른 데 인정받거나 하는데도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밑에 재성 깔고 있으신 분들이 좋은 시대가 온 겁니다.